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 보안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 보안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우리 데이터 정보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정보 이런 것을 지키는데,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단위 중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정보 보안 쪽에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보안은 정말 중요한 의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 이제 최종 정보 보안에서 지켜야 될 보안을 유지해야 될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번 단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즉 학습 목표는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이 개요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개념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그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SQL이라고 이제 SQL이라고 부르는 언어가 있습니다. 요 SQL의 구성 요소가 뭔지 다시 한번 공부를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무엇인지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과연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뭔지 한번 정의도 내려보고,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의 위험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위협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그 위협이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운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의 집합체를 보호하려면,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그 사용자, 정확하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인증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용자 인증, 유저 오센티케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용자 아이디하고 이제 패스워드를 가지고 인증을 할 텐데, 우리 패스워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아이디는 노출할 수 있어도 그 아이디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입증할 수 있는 건 암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암호를 어떻게 얼마큼 사용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암호 프로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데이터 객체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그 통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 접근 방식, 그쵸? 롤 베이스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방식,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것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기법들,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은 암호화 솔루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볼 때, 그쵸? 그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들은 그 암호화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안 보이게 실제 원본 데이터를 변조해서, 그쵸? 암호화 시켜서 저장을 하죠. 그럼 이 암호화 솔루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데이터를 읽어가고 또 기록하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select, insert, update 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럼 어느 데이터를 누가 읽어갔는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것을 추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솔루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한 그러한 이력을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감사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접근 제어 솔루션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스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솔루션들을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에서 최종 목표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데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불법적인 사용자가 이렇게 못 보게 하는 데이터의 기밀성, 그렇죠? 컨피던셜러티 하는 그 데이터의 기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변경되거나 이제 삭제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우리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이 있고, 우리 데이터베이스는 회사에서 항상 이 업무에 필요할 때마다 즉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업무에 필요할 때마다 즉시 사용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이게 사용을 못하도록 이게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다 데이터의 어베일러빌리티, 그래서 가용성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하고 유지를 하려면, 특히나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가 그쵸, 정확하게 또 일관되게 데이터 관리하려면은, 그쵸, 우리가 최종 목표는 데이터를 이렇게 잘 백업 받아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백업, 가장 조직이나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데이터 아닙니까, 요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백업 받는지, 그런 백업 방식과, 그 다음에 MySQL에서 백업 방식을 간단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니, 다른 단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보안, 우리가 정보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정보를 지키는 거잖아요.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 뭔지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료 창고입니다. 어떤 내용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일종의 자료 창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는 어느 한 조직에, 뭐 조직이라는 건 뭐 회사도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뭐 국가도 될 수도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진 하나의 어떤 조직에, 그 조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다 우리 정보 시스템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들이, 그쵸, 공동으로, 그쵸,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돼서 저장된 운영 데이터들의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들의 집합, 그쵸? 이런 데이터들의 집합은 뭐냐면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그치, 데이터들이, 그치,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통합해서 저장되고, 현재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데이터들이, 그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집합, 이걸 갖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의를 이렇게 보면, 키워드를 한번 추출해 보면 이렇게 공동, 쉐어드, 통합, 인테그레이티드, 그쵸? 저장, 스토어드, 그 다음에 운영, 오퍼레이셔널, 이 네 가지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갖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그렇죠? 기본 요건,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그렇지?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우리 데이터의 집합은 집합인데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건 모아져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아져 있냐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용 데이터들의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들이 따로따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해서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데이터가 어디에 컴퓨터가 정보 시스템이 즉시 필요할 때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치? 어디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쓸 때 바로바로 그 데이터들을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바로 또는 써서 바로 그 쓸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운영 데이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네 가지. 그래서 공용 데이터의 집합이어야 된다. 통합 데이터의 집합이어야 된다. 저장 데이터의 집합,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 모두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갖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는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자별로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그쵸 정보를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그쵸 저장돼 있는 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장된 데이터. 그쵸?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그쵸?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요. 그쵸? 통합해서 저장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tegrated 데이터. 그래서 통합 저장돼 있으니까 뭐야? 통합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치? 똑같은 거는 저장 안 하는 거지. 한 번만 저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해야 된다. 중복 데이터 최소화.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면 불가피한 데이터는 중복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위해서 빠르게 검색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떠한 데이터들은 또 중복해서 저장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중복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 때문에 그렇죠? 관리하기는 좋겠지만 처리하는데 그렇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데이터는 중복시켜 놓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중복 데이터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험에서 어떤 시험에서 물어봤거든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을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이거 중복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이 틀린다고 나온 적이 있기는 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스토어드 데이터. 우리가 운영 데이터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우리가 그쵸? 읽어서 조회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빨리빨리 저장할 수, 읽을 수 있는 어떤 컴퓨터 저장 매체. 대부분의 우리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테이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니면 USB에 있는 데이터, 백업된 데이터 있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운영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라는 거죠. 운영 데이터라는 건 우리 회사의 경영에 또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고 최신의 데이터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 즉 고유기능, 우리 조직의 고유기능을 수행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그것도 좀 완전성, 데이터의 완전성 이런 말도 쓰거든요. 데이터의 완전성 이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 완벽성,
완전성 이런 말도 쓰기는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 회사의 정보 처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 우리는 그치? 운영 데이터의 집합.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 이걸 갖다 우리는 그쵸? 데이터베이스다. 관련된 데이터들이 그쵸?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쵸? 관리될 수 있도록 그쵸? 모아져 있는 데이터의 집합.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화면에서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깡통같이 표시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인사에 관련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데이터가 인사에 관련된 데이터, 판매에 관련된 데이터, 급여에 관련된 데이터, 재고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게 하나의 통합된 저장 매체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들을 갖다가 통합된 방법으로 또 표준화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자료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데이터가 머물러 있는 데이터 집합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데이터들을 잘 그쵸? 구축하고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이걸 우리 약자로 갖다가 DBMS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DBMS, 그렇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오라클 DBMS를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해서 저장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최신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있잖아. 오라클 DBMS도 있잖아. 또 마이스QL DBMS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각각의 회사들에 있는 사용자들이 각각의 정보 시스템, 그렇죠?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통합 저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그쵸?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활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갖다 우리는 DBM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DBMS가 하는 일은 뭐냐면 데이터를 정의하는 일을 해요. 데이터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특별한 객체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명령을 갖다 우리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기억나시나요? DDL이다 그랬죠. Create, Alter, Rename, 그쵸? Rename, Drop, 그 다음에 Truncate 이런 명령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 명령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들이잖아요. 언어들이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기억나시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 그치? 활용하는 그러한 그것도 DBMS가 하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우리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그래서 데이터를 그쵸?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를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래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기억나죠? 그쵸? 이런 일들을 DBMS가 해주는 거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데이터 정의어가 있다. 정의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를 정의하는 거를 DBMS의 언어를 통해서 하잖아. SQL을 통해서 하잖아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쵸?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이런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4개가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일된 방법으로, 일관된 방법으로, 그쵸? 구축, 활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DBMS죠. 아시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 속에서 또 접근할 수도 있고 또
그쵸? SQL 명령을 통해서, 그쵸? SQL이요. SQL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도 읽고 쓰고 변경하고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 저장 단위가 뭐가 있냐면 엔터티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 객체. 그쵸?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그쵸? 실체. 이것이 바로 우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단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엔터티다, 객체. 이 객체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여기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엔터티와 엔터티, 객체와 객체들 사이에 관계를 지어주는 그 관계에 관련된 특성을 갖고 있는 관계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객체와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 어트리뷰트가 있잖아. 그쵸? 이와 같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이 엔터티와 릴레이션과 속성들의 데이터 값이 잘, 그쵸? 어떤 규칙과 룰에 따라서 잘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각종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제약 조건들을 우리가 나눠보면은 크게 나누면 우리 객체 무결성 제약 조건, 기억나나? 객체 무결성 제약 조건, 그쵸?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그런 말도 했잖아. 그쵸? 그 다음에, 그쵸? 비즈니스 룰, 어떤 특정, 그쵸? 조직의 비즈니스 룰에 관련된 제약 조건, 또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이런 말들도 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하나의 저장 단위들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저장 단위 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럼 데이터베이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냐? 이게 특징이잖아. 특성이잖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그쵸? 시험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즉시 접근해서,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변경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 접근성, 리얼타임 액세서빌리티를 제공한다. 그쵸? 두 번째 하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잖아. 항상 최신의 데이터로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값들이 계속 바뀌어질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바뀔 때마다 그 데이터에 바뀌는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데이터 값은 항상 최신으로 즉시 실시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겠죠. 그러다 데이터 값의, 그죠? 계속적인 변화, continuous evaluation.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이 계속적인 변화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내면 최신의 정보, 그쵸? 최신의 정보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즉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쵸?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서, 그쵸? 새로운 결과를 알 수 있잖아.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결과, 새로운 사실. 그치? 새로운 사실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 우리는 인포메이션 정보다 그러죠. 인포메이션 정보. 그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을 하나 처리돼서 얻는 새로운 사실값. 이걸 갖다 우리는 정보다 그러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잖아. 공동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값을 데이터 값이 이렇게 있어요. X 값이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도 이거 읽어갈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이 값을 여기다가 변경할 수도 있죠. 특정 데이터 값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concurrent sharing. 그쵸? 그래, 네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값을 우리 참조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 값, 어느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게 아니고, 그 값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value, 값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와요. 그걸 갖다 우리는 내용에 의한 참조,
위치에 의한 참조가 아니고요. 그쵸?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고 내용에 의해서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쵸? 정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풍부해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의 독립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값이 바뀌어도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이 바뀌어도 그거를 이용하고 있던 응용 프로그램들은 바뀌지 않는 거야. 여기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쵸? 응용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똑같이 응용하는 방법, 그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똑같이 접근을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데이터의 독립성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관리하는데, 그쵸? 정보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겠죠. 되셨어요? 데이터의 독립성의 반대는 뭘까요? 데이터의 종속성이겠죠? 데이터가 종속되어 있다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값이 바뀌면, 그쵸? 그거를 이용하고 있던 이 프로그램들, 시스템들도 다 그쵸? 바뀐 환경에 맞춰도 다 수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접근 제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쵸? 보안성을 가질 수 있다.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치? 접근 제어라든가 암호라든가 이런 것, 암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치? 안전하게 보호되고 보완될 수 있다.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 그랜트 리버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완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보완 요소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시간이죠. 되셨어요? 그쵸?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보완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조금 내공을 다져야 되잖아. 그쵸?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정의와 DBMS의 역할과 그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봤죠. 되셨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보안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런 거죠. 그렇죠? 이 보안 분야는 상당히 방대해요. 여러분들 책이라든가 이런 거 어디 보시면은요, 책도 두꺼운 책으로 하나 돼 있어요. 그치? 이거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우리 자료의 기지 이렇게 굳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영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들이 머물러 있는 터전, 데이터베이스. 이거 갖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쓰면 자료, 데이터를 자료라고 그러잖아. 자료, 기지라고 굳이 쓸 수 있어요. 자료 기지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중국 말이죠. 이것도 한문이잖아요. 그렇죠? 자료 기지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그거의 보안이란 데이터베이스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작은 단위, 엘리멘트들, 데이터 단위를 비인가된 불법적인 사용자, 그렇죠? 권한이 없는 사용자, 비인가된 사용자로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러죠. 또는 업데이트, 변경 및 파기, 그렇죠? 디스럽션이라 그러죠. 발음은 좋지 않아요. 디스럽션, 파기 또는 노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노출하거나, 그렇죠? 정상적인 사용으로부터 사용하는 것을 방해받지 말아야 돼. 부인받지 말아야 돼. 디나이얼이라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 여태껏 배우고 도스라는 말 썼었잖아요. 도스의 뭐의 약자예요?
denial of service, 서비스의 부인이야. 정당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치? 부정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거나 시스템을 다운시켜 놓으면 못 쓰잖아.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 정당한 정상적인 사용으로부터, 그치? 부인을 발생하는, 못하게 하는 그는 위협이나 threats라 그러죠. 위험이나 위험, 리스크라 그러죠. 위험들로부터 정보의 자산, 그렇죠? 정보의 자산. 정보의 자산은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들을 우리 정보의 자산, 인포메이션 에셋이라 그러잖아. 정보의 자산을 보호하라는, 그렇죠? 보호, 방어하라는, 그렇죠? 디펜스, 프로텍션, 보호하려는 일체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를 갖다 우리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고 한다. 상당히 말이 길죠?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그렇죠? 권한이 없는 사람, 비인간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렇죠? 변경하거나 파괴,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렇게 빼가는 거잖아. 그렇죠? 해킹 당하는 거잖아. 그거 못하게 해야 되죠.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정상적인 사람이 업무에 적용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내가 비즈니스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업무를 보잖아.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못 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업무가 스탑되겠죠. 손실이 크겠죠.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다. 그럼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를 보안하는 건데, 그렇죠? 그럼 그것을 보호하려면 그것만 딱 데이터베이스 자체만 보호해야 되고 데이터 자체만 보호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보안하는 영역은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 서브젝트라 그러죠. 주체, 서브젝트. 주체는 뭐가 있냐면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렇죠? 또는 그 사용자의 그룹이 있겠죠. 어떤 그룹 단위,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나 그룹. 이걸 갖다 우리는 보안 주체다 그래요. 보안. 어떤 행위하는 대상들을 갖다 우리 보안 주체다 그래. 아시겠어요? 보안 주체가 있고, 그 보안 주체들이 데이터베이스에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우리는, 그쵸? 보안 모듈이다 그래. 보안 모듈. 아시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런 보안 모듈에 의해서 사용자 그룹이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를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실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를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갖다 우리 보안 객체다 불어. 보안 객체. 그쵸? 따라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안 주체가 있고, 보안 주체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는 접근하는 단위를 우리는 보안의 객체, subject, module, object, 이 세 가지, 이것을 갖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시큐리티, 보안에서 다뤄야 되는 세 가지 요소예요. 보안 요소.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보안 요소는 보안 주체, 보안 모듈, 보안 객체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쵸? 이와 같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특정한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값을, 그쵸? 사용하기 위해서는,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제어를 해야 되죠. 액세스 컨트롤 해야 되죠. 어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접근 통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무나 사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인가된 사용자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이 사용자가 맨 먼저 뭐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SQL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이나 웹이나 이런 게시판 같은 거 보더라도 여기에 게시판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게시판을 보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겠지. 데이터를 요청하면 그 다음에 뭐야? 그 요청하면 그냥
그 서버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멀리 있으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타고 요청 정보가 날아가겠지. 아시겠어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요청을 하면 그 DBMS가까지 이 네트워크를 타고 요청 정보가 명령이 요청하는 명령이 그쵸? 요청 명령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날아가겠지. 그쵸? 통신망을 통해서 날아가겠죠? 그러면 내가 내린 명령이 이 통신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쵸? 바뀌지 않게 변조되지 않게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디에 만나냐면 이제 어디에 만나면 DBMS에 만나겠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파악하면 다 파악하는 거야. DBMS에 만나겠지.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DBMS가 딱 뭐를 할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누라고 나오겠죠. 그쵸? 그걸 갖다 우리 어카운트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대라 그러겠죠. 네가 누구냐? 그쵸? 아이덴티케이션. 그치? 네가 맞냐?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그쵸? 그래서 암호화 패스워드를 물어보잖아요. 그쵸? 암호화 패스워드 모르면 이 데이터 값을 접근을 여기서 접근 제어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버리겠죠. 더 이상 그쵸? 접근을 못하겠죠. 암호화 패스워드가 모르면 그쵸? 그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암호화 패스워드를 알더라도 이 데이터 객체 데이터에 대한 접근하기 위해는 어떤 룰이 있어요. 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접근하기 위한 접근에 어떤 그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이 맞냐 또 물어보겠지. 데이터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데이터 보안 객체를 접근하는 역할이 합당하냐 물어보겠지. 합당하지 않으면 액세스 컨트롤을 못 하겠죠. 접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접근하기 있는 데이터의 뭐가 그렇죠. 권한, 프리빌리지가 권한이 접근 권한이 합당하냐라는 거죠. 접근 권한이 합당하지 않으면 또 액세스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다 합당하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보안 모듈인 패키지나 또 프로시저나 어떤 일정한 저장 단위의 함수나 이런 거나 또는 우리 많이 했잖아. C콜, SQL이요. C콜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럼 접근 단위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값도 있고요. 우리 오라클 같은 경우는 테이블 단위로 접근할 수 있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또 따로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테이블하고 비슷하거든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내에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쵸? 베이스도 있고 DB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또는 뷰라는 것도 있어요.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런 테이블이나 가상 뷰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놓은 그 저장 단위가 있어요. 그거 갖다 우리 동의어라고 하는 시노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런 것들을 이런 계통으로 쭉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대상은 두 가지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우리 했잖아. 그렇죠?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정책에 의해서 결함이나 시스템 개발에 의해 보안 취약점 여러 가지 많다 그랬잖아. SQL 인젝션이라는 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거 있는 거 많다 그랬잖아. 그거를 사전에 제거하는 수단을 갖다가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다 그랬고. 네트워크 보안은 뭐예요? 내가 명령을 내린 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명령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통신 네트워크에 부당한 액세스나 장애 조작이나 이걸 또 가로채기해서 이 명령을 가로채기해서 변조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조작이나 개입을 해서 파괴로부터 네트워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다 우리는 네트워크 보안이죠. 또 여러분들 다른 보안이 있잖아. 따라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주체, 모듈, 객체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체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룹으로 인증에 관련된 계정, 아이디어, 패스워드, 또 역할, 권한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모듈에는 여러분들의 SQL, 그렇죠? 이렇게 select, insert, update 이런 거, 프로시저, 함수 우리 이런 거, 패키지 이런 거는 우리 자세히 배우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이터 값을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표현되는 테이블이라든가 컬럼이라든가 컬럼이요. 컬럼 단위도 가능하죠. 컬럼이라든가 뷰라든가 시노이라든가 시퀀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정의와
데이터베이스 보안 범위,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대상은, 그치? 보안 주체, 보안 모듈, 보안 객체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죠. 그쵸?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서부터 네트워크 보안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보안서부터 어떤 보안이, 그쵸? 시뮬리스하게, 총총하게 이런 것들이, 그쵸?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총총하게, 광범위하게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만, 종합적으로 이런 보안 단위들이 고려가 될 때마다, 그쵸? 고려될 때만 뭐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이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쵸? 조금 처음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정의하거나 이 개념 잡는 건 좀 어렵잖아.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배워봤던 내용들이에요. 그쵸? 이 개념 잡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째 시간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보시고 잘 강의를 좀 들으시고, 보안이, 데이터베이스 보안이 이거다라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 들어두고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친숙해지고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죠? 응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우리 첫째 시간부터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우리 잠깐 여기서 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